자, 그 다음 37페이지 시험의 실시 있는데 목차만 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는 해줘야 되겠죠? 올해 시험 나왔던 지문이 거기 1번이 나왔어요. 1번이 나올 만한 게 아닌데 2번은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번에 한번 나왔어요. 지금 시험 일자가 언제인지 아시죠? 10월 넷째 주 토요일 아시죠? 거기에 1번으로 보시면 둘째 줄에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 그 말 있나요?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공고한다. 올해 시험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틀렸어요. 그러면 계략적인 사항이 통과된 다음에 확정 시행을 하는 게 2번. 세부사항 공고에서 셋째 줄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밑줄 계략적인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 그거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 시험 시행일 괄호 며칠 전 90일 이전에 60일이었다 90일 개정돼서 거기에 나올 가능성이 컸는데 올해 1번 나왔어요. 그럼 모의고사 보시면 이제 1, 2번이 다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밑에 하단에 2번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있죠. 응시원서 밑줄에 보세요. 1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괄호 응시원서 밑줄. 전주에 들으신 분은 적어 나왔을 건데 나중에 1, 2월달 다시 할게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나오는 각종 서식 지문이 있어. 서식. 지금 응시원서도 서식이 있겠죠. 적어 넣을 때. 자격증도 등록증 같은 게 서식이 다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각종 서식은 다 어디에 정하는가? 괄호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일단 이렇게 응시원서 밑줄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 2번 뭐 올해 시험에 박스의 문제 한 문제짜리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내죠. 둘째 줄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밑줄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다음에 앞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런 말 있나요?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례. 조례 동그라미 하시고.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시는 동네가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는 도의회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그 지역 주민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있죠? 장이나 지방의회,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 해요. 지방자치단체니까 국회는 아니니까 조례를 만든 조례. 그러면 나중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6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 낸다 보시면 돼.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에 응시해야 되겠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해요. 올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전에 시험 시행 기관 할 때 원칙은 시도지사이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시행하죠. 그럼 시험 시행을 시도지사 시행할 때는 시도는 특광도니까 지방자치단체이죠. 조례가 정하는 그게 맞는데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할 때는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아닌 것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 할 때는 조례하면 안 돼. 중앙정부지 조례가 없죠. 나중에 익히시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어디 정한다? 조례가 정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3번은 시험의 처음의 마음은 응시하려고 수수료 납부한 다음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응시하지 않겠다 처리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거나 일부 반환 규정이 있다.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지문이고 수수료 전부 일부 반환 규정이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셋째 줄 뒤에 수수료 전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05번에 중간에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 있죠. 합격자 결정에서 1차 시험은 뭐로 하고 2차 시험 뭐로 할 것인가. 방금 전에 상대평가 규정도 있다 그랬죠. 밑에 하단에 2차 시험에서 니은이 있죠. 니은. 선발 예정 인원 공고한 경우 있죠. 이게 상대평가예요. 몇 명 뽑겠다라고 이미 인원을 공고했다면 그만큼은 뽑겠다 그러면 상대평가 규정도 있죠. 그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법 조문안에 그런 것도 있다 나오고 잘 나오는 게 올해도 시험 나온 게 옆에 39페이지 02번에 자격증 교부 있죠. 자격 시험을 원칙 누가 시행했으니까 특광도지사가 시행했으니까 자격증 교부도 2번 자격증 교부에서 기억 누구는 시도지사는 특광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이 되면 얼마 이내에 1개월 및 이내에 셋째 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자격증을 받아보시면 경남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주소 가진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쉽게 나와. 시도지사가. 넘겨보시고 오늘 조금 전에 용어 정의할 때 다 지워봤네. 학원에서 지었죠 이거. 누가 본인이 지었어요? 둘이서 욕받는데 괜찮아요. 칠판 지우는 건 힘든데 공부는 됩니다. 이렇게 지으셔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거꾸로 지우면 공부 안 되고 이렇게 서서 지워야 돼요. 보며 지워야 돼. 이렇게 지우면 한 개라도 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네?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 중개보조원은 무자격자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보조원이 무자격자 손님 데려가서 등기부에 설명하고 돌아와서 계약서 써놨죠. 소장이 도장을 찍어줘도 대여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격증을 누가 줄 것인가 그거하고 지금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에서 1.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에 괄호 묶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밑에다가 자격증 대여에 해당 적어보시고 둘째 줄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뒤에 보세요. 이제 이것도 법조문에서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오고 뒤에 조문이 다만 이렇게 붙어 있는 조문이 있고 다이고 다만이 없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다만이 있다 그 말은 앞에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표현 앞에 원칙이다 그 말이고 다만 뒤에는 예외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 다 해놓고 뒤에 다만이라는 조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는 당연히 원칙도 나오지만 예외 조항이 잘 나오겠죠. 그 다만 나온 것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예외니까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해서 하셔야 돼. 그러면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히실 때 예외가 없는 조문은 앞에 더 수험생 함정을 파기 위해서 자격증은 예외 없이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OX. 예외 없죠? 예외 없이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이 없는 조항은. 자 그러면
자격증 양도 대할 때 지금 앞에 괄호하신 내용이 중요해요. 요즘 시험에는 둘째 줄처럼 자격증 양도 대한 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주 가시면 유사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책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비교시키시면 좋으니까 책은 마음에 듭니까? 책 색깔이 마음에 드냐고. 내용은 아직 모르실 거고. 아니 펴지 말고 아직 모르겠다. 좀 더 봐야 되겠다. 저기 뒤 67페이지 안 가보세요. 67페이지 중간에 3번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위에 중간에 양괄호 3번 그 타이틀 밑줄 하시고 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죠. 여기는 등록이니까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에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까지 밑에다가 등록증 대여에 해당 적어보시고 당연히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익히고 넘어갈게요. 자, 늘 제가 1, 2월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믿지 마시고 실강의 그대로 동영상 올라가잖아요. 집에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6월까지는 견뎌보시라고 학원에 나오시고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럼 할 수 없이 동영상 봐야 그건 예외고 85% 정도 이상 출석하시면 합격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억수로 빵빵해요. 강호에 고수를 모아놨어요. 제가 밖에 외부 에듀윌 강의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이 연배가 좀 높으신 민법개론 세법 선생님들이 제 나이다. 무조건 1타죠. 전국에서. 어쨌든 제가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지금 밖에 외국왕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밖에는 은둔 고수들이 3분 계신다 우리 학원에. 그러니까 출석을 하시고 앞에 앉으면 고개는 좀 아파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요? 선생은 이 팔을 이렇게 쓰잖아요. 쉬는 시간에 완전 팔을 이렇게 해요. 연습은. 이 팔이 그냥 아프고 이렇게. 고개는 좀 아프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침은 좀 맞아야 돼. 7, 8 되면 해가지고 침은 맞아야 되지만 합격하면 되잖아요. 진짜입니다. 몸의 병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원형 탈모증도 오고 위염도 생기고 그죠? 허리에 이제 살은 붙고 이렇게 해도 옷은 안 맞아. 옷 좀 사도 괜찮아요. 옷은 비싼 사면 안 돼. 체육복 딱 사면 돼요. 체육복 2벌 살 때가 5월달이에요. 자, 지금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옆 조문이 계속 제가 강조하는 조문이고 시험에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시작하고요. 한개 지금 읽으신 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앞에 이제 표현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앞에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에 관한 조문이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는 여기 아셔야 돼. 그러면 공통이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게 공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공통이 공인중개사 자기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뭘 하게 했다?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나왔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게 공통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뒤에 자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게 상호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니까 상호 없지만 여기는 성명 또는 상호 요거만 달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했다. 그러면 누가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하겠다는 하면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 사용하게 했다는 뭐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거래가 안 됩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금지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을 달리 표현한 무자격자는 같은 말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대로 표현하면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할 일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중개무 수행했습니다.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 보조원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걸린다고?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는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자격증 대여를 걸리면 자격 취소, 등록증 대여를 걸리면 등록 취소. 재판받아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하가 대여한 사람이면 이를 직접적으로 중개무를 수행한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중개보조는 대여받은 자로 처벌돼요. 대여받은 자는 정이 없죠? 취소는 없지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보실 때 앞에 누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해놨고 등록증 대여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뭐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등록증 대여요. 요거 연결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재는 나중에 암기하시고 그럼 지금 돌아오시면 40페이지에 지금 괄호하고 밑줄한 내용 있죠. 양괄호 1번에 몇 페이지 참조? 67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라고. 양괄호 1번에 옆에다 67페이지 참조. 공부량을 좀 줄이시려면 비슷한 규정은 계속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좀 귀찮으셔도. 자, 그럼 밑에 40페이지 양가로 2번 누구든지 있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그럼 무자격자가 일을 해버리면 여기 대여받은 자가 돼요.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밑줄에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하시고 밑에 빈칸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밑줄 하시고 밑에다가 이렇게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어보세요.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0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에 첫째 줄에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하시고 밑에 화살표 뽑아내시고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게 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있죠. 뭐 이건 나중에 간단히 익히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무자격자인데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고 돌아다녀요. 유사 명칭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칭하지 마라. 사칭금지. 아닌 자가 사칭하고 돌아다니면 교도소 가야 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제재는 똑같아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 나중에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보세요. 나중에 1, 2열 때 옆에 밑에 박스 있죠. 박스. 회색 박스 있죠. 거기에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 판례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설 등록했어요. 중개사무소 있죠. 에? 무자격자 을하고 동업계약을 해. 무자격자는 보조원이죠.
중개보존하고 동업계약을 해요. 내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는데 내가 실무 경험이 적어. 실무상으로. 그래서 토지 상가 쪽에 실무 경험이 많은 중개보존하고 동업계약이에요. 내가 개설 등록을 마치고 네가 자금을 투자하든지 네가 손님하고 물건 다 데려가지고 계약서 내가 써주면 5대5로 하자. 5대5로. 아니면 7대2로 7대3으로 하자. 이렇게 해요. 이익을 분배하도록 약정했다고. 무자격자와 이익을 분배하도록 이익 분배 약정을 했다. 이익 분배 약정을 줄이면 동업계약이야. 동업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 할 수 있나 없나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있죠. 동업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면 중개업무는 누가 해야 하고 여기서 갑이 해야 되고 야는 현장 안내 일반 업무 단순 업무 해야지. 실무 경험이 적은 갑은 사무소 책상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이 토지 A, B 매도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등기 보여 설명 다 하고 합의시켜서 부동산 와가지고 을이 A, B 앉혀놓고 계약서를 다 썼어요. 누가 썼다고?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죠. 계약서를 써버리면 형식적으로 개업공인지가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서 도장을 찍어줘도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날인해도 계약서만 보게 되면 개업공인에서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은 갖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업무를 했어요? 중개보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서는 직접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중개업무 수행한 무자격자에게 자기의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한 것을 걸려요. 그게 지금 위에 법 조문이고 지금 사칭 금지는 뭐인가 이겁니다. 자, 이제 사무소 동업계약 해놓고 이제 개업식 한다고 막 옆에 사람들 아는 사람 막 문자 보내고 하죠. 이제 옆에 부동산에서 여기 처음 차린 여기 놀러 와요. 놀러 올 때 옆에 부동산이나 실장이 놀러 올 때 막 웃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죠. 눈은 안 웃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왜? 경쟁업체 들어왔으니까 명함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명함을 한 개씩 가져가. 소장님 명함 한 개 가져가시면 예 가져가시면 했는데 가게가 소장 명인가 이거 지금 실장님 명인데 실장 명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이 있고 만약에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예? 사진이 있고 여기 실장님이요. 근데 밑에 대표 이렇게 돼 있어. 대표. 이 사람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명칭에 대표, 명함에 대표라고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쓴 사람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 누구겠네? 공인중개사이겠네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게 대표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실장님 중에서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만 넣어도 여기 걸린다고. 유사명 사칭한 것에 해당돼요. 그럼 야는 처벌되겠죠. 야도 감독 잘못했네. 야도 처벌되고. 나중에 동업계약을 하셔도 명함 팔 때 대표는 넣으면 안 돼. 이 사람은. 부장은 괜찮아요. 부장 과정 괜찮아도 대표 넣으면 안 돼. 이게 사칭이에요. 그 밑에 판례는 지금 익히지 마시고 1, 2월 할 때 보시면 돼요. 거기 옆에 페이지 41페이지 하단에 문제 있죠. 그러니까 한 단원 끝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다뤄드릴 겁니다. 지금 배우신 내용만 한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오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문제 푸실 때 옳은 것 틀린 거 나오면 옳은 건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좀 오류가 적어. 그 밑에 지문에 틀린 것 있으면 X표하고 틀린 것 하고 옳은 거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나중에 선택하실 때. 그러면 기억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오늘 배우셨죠? 소속이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이고 둘 수 있다. 맞죠? 니은은 아직 안 배우셨어요. D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도 시험 영시할 수 있다. 국적 제한 없죠. 맞죠? 네 번째 D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밑줄.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이지 국토부 장관은 하면 안 돼. 지문 자체는 이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과목은 26개, 28개예요. 수업만 들으셔도 70점 정도 나와. 9월 되시면. 니은이 어려워서 안 푸는 게 아니고 안 달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핵심 이론이 있고 넘겨보시면 43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자, 밑줄 해보세요. 자격이 없는 자 나오면 무자격자네. 2번이요. 무자격자는 누구를 말해요? 중개보증. 그렇게 같이 읽을 줄 아셔야 돼.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 보조원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는 명함에 대표 넣었죠. 법 위반이 아니야. 위반이죠.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적으셔야 돼. 3번의 자격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해요? 시도지사가. 4번에 자격 취소 나오면 취소 후 몇 년? 3년. 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읽으면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한 개 더 적으시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5번에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 결정남 다 1개월이야. 30일하고 1개월 같은 거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에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인데 결정남은 1개월. 6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하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오늘 배우신 거예요. 넘기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나왔죠. 이제 등록 동그라미 해보세요. 등록은 누구를 표현하는 말입니까? 등록 나오면 등록을 한 자 나오면 개업공인사이죠. 개업공인사 되기 위한 절차를 배우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등록. 그러면 밑에 등록의 이의가 있고 옆에 등록의 법적 성격이 있죠. 45페이지. 2번에 적법행위 및 적법요건 및 3번에 기속적 행정행위 및 4번에 대인성, 일신전속성 있죠. 그 정도 하죠. 영속성이란 말은 이전에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평생 그냥 그점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갱신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하원증을 따고 법을 위반해서 취소 사유가 아니면 계속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중개업 해올 수 있다. 그게 등록이다. 지금 이번에 적법요건이다. 기속적이다. 대인성, 일신전속성인데 적법요건은 앞에서 보셨다고 중개업은 무등록인 자도 업에 해당한다. 용어 정의할 때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듯이 무등록이어서 누가 아닌 자도 개업공인사 아닌 자이어도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이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런데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업은 맞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위법하다 그랬죠.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보수는 받을 수 없다 했죠. 그러면 지금 적법요건이란 말은 나중에 민법에서 적법요건인지 유효요건인지 이걸 나눠요. 그러면 지금 등록이란 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한 것은 단속에 걸려요, 안 걸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한 것은 안 걸린다. 그 말은 적법하다 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단속에 걸리죠. 위법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은 결국
등록한 자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은 뭐 유효하죠. 등록은 개업 공인인사 아닌 자가 체결시킨 것은 무효고 등록한 자가 중개한 것만이 유효하다. 유효 무효를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고 등록한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적법이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고 있으면 위법이니까 처벌하겠다 그 말이죠.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것이 등록이다. 그 말 달리 풀면 위법 적법만 따지는 요건에서 적법 요건이지 옆에 땡땡 유효 요건이 아니다 적어봐요. 2번 적법 요건이다는 말은 유효 요건이 아니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요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개업 공인사가 체결시킨 계약도 뭐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것도 뭐 유효.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일 뿐이다. 그러면 뒤에 따라 붙을 말이 뭐예요? 셋째 줄 뒤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있나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인으로 인한 거래 계약의 사법상 개인 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거래 계약의 효력 몇 줄?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적법 요건입니까? 유효 요건입니까? 그게 시험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적법 위법 나오면 아 계약은 다 유효구나. 아, 법에 걸리면 처벌만 되고 하는구나. 그게 적법 요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밑에 기속행위다, 대인성이다, 일신전속이다 있죠. 그냥 이제 법조문하고 관계 있는 이겁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제도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제도가 있다면 비교해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건축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관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이름이.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 받아야 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이란 제도는 건축법상 허가 제도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인가 공통점인가 이걸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에 기속행위란 말이 있나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된 사람이 개업 공인인사 되기 위해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넣었다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보니까 등록 요건에 적합해. 그러면 등록을 법에 정한 요건에 다 적합한데 등록 신청한 공인인사에게 네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법에는 적합한데 네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창원시 성산구 내에는 이미 부동산이 너무 과파 상태니까 수급상 일정 기간 등록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법에 적합하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법에 적합함을 확인한 국가기관은 적합하면 국가기관도 법에 적합하다면 법에 구속되어서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속행위라고 해요. 반대말은 재량행위야. 적합함에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이 있다 그 말 아니야?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라 해요. 그러면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해서 적합하죠? 그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대지상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관청 찾아가 허가 신청 넣었다고? 그 허가관청에서 건축법을 열어서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대지상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보니까 건축법에 적합해. 적합함에도 네가 허가 신청 넣은 대지 토지는 법에는 적합한데 네가 알다시피 네가 그 허가 대상 건축물 올리면 도시 미관도 해치고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정 기간 허가를 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나요? 적합하면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자세가 내 토지가 아니고 남의 땅에 생각하니까 거부해도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내 땅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법에 다 적합해. 뭐 한다고 뭐 때문에 안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등록이나 허가는 법에 적합나면 반드시 등록을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건축법상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아닙니다. 이렇게 배워요. 기속이다 나오면 적합하니까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 신청 넣었으면 허가해야 되고 등록 신청 넣었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통점이죠. 뭐 옛날에 뭐 허가 반려 거부 처분 받은 게 있어요. 그럼 따져야지. 이유를 법조문에서 똑바로 이유를 대라. 내한테 거부한 이유가 그럼 공무원이 다른 이유를 못 대. 제가 착오했습니다. 허가 나와요. 지금 표정이 선생이 거짓말하는 듯이 옛날에 뭐. 자, 그다음 차이점 이겁니다.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법은 사람에 관한 법이에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된 사람이 개설 등록하게 되면 사람을 규제하게 한 법이에요. 사람이 중개물을 하니까 사람에 관한 법이에요. 여기는 건축물에 관한 법이죠. 갑이 자기 소유 대지상에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입니까? 건축주에 대한 허가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 그래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내준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 건축 가면 건축법상 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은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개업공에서 종별은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 개업공에서 종류는 몇 사람? 3사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득권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 무자격자야. 그냥 기득권 받은 대로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중개해먹다가 없어진다고. 그럼 앞으로 현재 종별은 3사람 다 있지만 언젠가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다 폐업하거나 다 돌아가시면 종별 항의는 없어지겠죠. 부칙은 없어진다고. 그러면 등록을 해야만 개업공에서 되겠죠.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2사람입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2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요건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라고요? 법인 2사람이에요. 사람이 법의 요건이죠. 이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 설립하고 결격사유 아니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신청한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하여 등록 내준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은 대인성이 있다. 대인적 등록, 사람이 요건이에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대인성, 대인적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요건이면 사람은 쪼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거 3가지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중앙동에 등록했죠. 사람이죠. 다시 성상구든지 성상구 아니든지 의창구든지 등록을 한 갑이 또 등록할 수 있겠나요? 없어. 사람 요건을 쪼갤 수가 없어. 변호사법 뭐 있죠. 법무사법 사자 붙은 건 다 사람 요건이야. 절대 의사가 여기 자기 명의 걸고 병원하고 또 못해요. 우리 똑같아. 한 개 가게를 등록했다면 거기에 중개해야지 다시 등록하는 건 안 돼. 이걸 줄여서 이중 등록을 안 돼요. 이중 등록한다 그 말은 등록한 자가 등록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 한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 확정해서 지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이미 한 개 가게에 소속돼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종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3시 현재 갑을병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소속으로 보존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나 없나요? 사람이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요건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은 한 개 가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 소속 금지요. 이 이중 소속 금지는 시험 끝나서 다시 전화 와요.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데 식당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 식당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이중 소속은 부동산 2군데 소속되는 게 금지예요.
부동산 하면서 다른 업은 금지사항 아니에요. 식당 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문구 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격증은 취득한 본인만 쓰다가 버리는 양도대여 안 되듯이 등록증도 양도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은 사람이 요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세 가지: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대여는 예외가 없다. 자, 비교해서 가라 보세요. 표정이 애매한 분이 계시다.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의 요건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법에서 사람이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등록의 요건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전용 면적이 20제곱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사람이 요건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요건을 만약에 이렇게 적어놨으면 건축물의 요건이죠. 그러면 갑이 등록하고 싶다. 을 소유 상가 건물이 전용 면적이 70이야.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70이야. 임대차 계약했죠? 등록돼야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고 요건이 만약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상가 건물이고 갑이 등록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면적 보니까 전용이 70이야. 요건에 적합해요? 적합하잖아요? 적합하죠? 그럼 70제곱 가지고 등록했죠? 건축물은 70짜리가 있다. 등록했다고 여기 벽 쓸 수 있나 없나요? 칸을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건축물이 물건이 요건이면 2중 등록, 3중 등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법이니까 이중 등록이란 말, 이중 소속이나 등록증 양도대여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묻는 것이 중개사무소는 전용 면적 20제곱 이상이어야 된다. 100제곱 이상이다.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건축물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적법 요건이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셋째 줄 밑줄 하신 것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위에 2번 적법 요건 있죠? 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기속적 행정행위이죠? 예? 넷째 줄 적법하게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면 등록 간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4번에 대인성 일신전속성 있죠? 옆에다가 땡땡해서 세 가지 적어보세요. 대인성 일신전속성에서 1. 이중 등록 금지 2. 이중 소속 금지 세 가지 적으시라고. 3. 1. 이중 등록 금지 2. 이중 소속 금지 3.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등록의 기본이고 암기사항으로 나중에 줄이려면 등록의 트리오에서 세 사람은 꼭 같이 묶어서 암기 나중에 하셔야 된다고. 46페이지 개설 등록 절차 있죠. 이 다음 주 내용인데 이거 설명이 오늘 2주째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야 덜 끝났어요. 네. 이렇게 끝나게 시험 끝날 때 그날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다음 주에도 관련이 있는 중요 내용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 중요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복습한다고 한 시간 보냈죠. 보통 복습은 15분에서 길면 15분 20분 정도 하고 진도 나갈 거예요.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중개대상을 줄 수 있는 요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제도, 등록 기본, 성격이가 배우셨다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말로 좀 스피디하게 나가 정리할 거예요. 그날 배우셨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뭐라 하면 말한다. 그게 용어 정의 표현인데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개념 정의할 때 사용한 요소가 몇 개인가 요거 체크하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중개라 하면 나오면 민법에서는 뭘 배우신다고?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게 민법 영역이면 우리는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처럼 계약을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중개에 해당한다 할 때는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고 앞으로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거나 행위를 계약을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란 말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계속 반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개업이라 하면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이때 다른 사람이 의뢰했다 그 말은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과 매매 계약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손님이 왔다는 거죠. 매도 매수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용사 간 어떤 계약, 중개 계약 체결했다, 확인 설명했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것. 그죠? 그럼 1회만 해도 중개는 했다. 1회만 해도 중개는 했지만 업은 아니고 무상으로 해도 중개는 했지만 업은 아니다. 그러면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법에 정한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 3가지만 갖추면 개업 공용회사가 해도 업이고 개업 공용중개사 아닌 자, 무등록인 자도 3가지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하고 주대인 사업을 하든지 컨설팅 사업자가 부수주를 하든지 관계없이 3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다만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은 무허가 음식점처럼 단속에는 걸린다. 걸려서 위법에 처벌은 받죠. 처벌 대상일 뿐이어서 적법 요건일 뿐이어서 유효 요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이죠. 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다음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손님에게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는 없다. 중개업을 적법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죠.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끝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한 자까지 붙으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라 하면서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서 그때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해서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공인중개사법상 종별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이름이 특수법인이고 대표 선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죠. 우리 법에 의한 3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지만 특수법인은 특히 농협은 조합원 간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만큼만 부수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그건 게 특수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을 나누면 법인 1사람 빼고 법인이 아닌 사람이 2사람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이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맡지만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 준 사람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맡지만 무자격자이다. 그래 차등을 받는다. 차등 받는 게 뭐인가? 그게 부칙 문제. 부수적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서 갖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인가? 그게 특수법인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실장님 필요하면 실장님 들 수 있다.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한다.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이죠.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인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는데, 무자격자는 하면 누구를 말해요? 무자격자는 하면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부칙. 구분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 무자격자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물을 수행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법조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사무소에 무자격자가 동업계약은 가능하다? 이익분배 약정을 하여도 누가 중개 업무를 해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하고 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동업계약인 이익분배 받도록 약정한 후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를 다 써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도 실질적으로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므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만 넣어도 법에 걸립니다. 사칭한 것이 걸린다. 그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중개가 가능해야 한다.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 종류에 해당하고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거래 계약이 가능한데 매매처럼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줄이면 5가지이고 매매만 가능하다면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지목이든지 어떤 종류의 등기든지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든지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므로 중개대상이다. 원칙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원칙은 누가 시행하고 시도지사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나면 뒤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1.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은 무효가 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5년간 뭐만 못하니까 뻘떡 써서 봐요. 시험만 못 볼 뿐이지 무자격자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둔 위원회이고 국토부 소속이고 둘 수 있다. 그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부 제1차관이고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좋고 나중에 체크하시고 위원의 제척제도, 회피제도, 기피 신청이 있었죠? 위원이 안건하고 인적으로 관계에 있다. 위원 본인이 배우자가 친족이 안건 당사자이면 빠져야죠. 위원이 보니까 안건 보니까 안건 당사자 내가 현재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빠지고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도 빠지라 그죠? 배제가 되는데 그러면 위원 본인이 그 사실을 알면 지가 스스로 뭐 해야 하는데 회피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고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위원이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위원회 찾아가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게 뭐? 깊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은 누가 주고? 시도지사가 결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자격증 줍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시험 보려면 응시원서 제출한다. 응시원서처럼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수수료 납부하죠. 어디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있다. 이거 원칙입니다. 됐죠? 등록은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등록은 건축법상 허가와 달리 사람이 여건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고 있는 3가지. 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금지.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재량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고 등록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적법인가 위법인가 따지는 적법 요건이어서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은 되지만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복습하고 마치면 다음 주에 오시면 요 지금 복습한 내용을 다시 할 거예요. 하고 10분 정도 20분 하고 진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수업하시면 설명 들으시고 교재문 확인하시고 다시 복습하죠. 집에 가서 이 시간을 좀 줄이시고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고. 2차만 하시는 분은 공법 계속 동영상 보시고 11, 12월 과정을 대충 넘겨버리시면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1월 달부터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또? 다음 주 발표하면 사람도 나올 거예요. 이제 접수한 사람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면 우리가 1월 달 처음 온 사람보다는 확실히 똑똑해야 됩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세세한 내용은 공부한 사람이 좀 알아도 뭐 숫자 몇 개는 더 알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어디 붙어 있는 말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 말이 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셔야 돼. 그게 공부입니다. 자신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